이번 시간은 조금 새로운 자료를 손을 보이려고 그러는데요. 그 서장문화담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얇은 책이지만 그 중국에서 나왔고요. 이 서장밀교에 관해서 그 설명한 책이거든요. 작자는 그 야율 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서장밀교는 이제 그 티베트 불교에서 탄트라 라마교라고 보통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서장문화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율대석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그 중국 인터넷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그 자료나 그 관련된 그 인터넷 그 댓글이 엄청나고요. 이거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별로 소개되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본 책인데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부분을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그럽니다. 그 뭐 이 하나 한 가지 말한다면은 그 남해근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네 가지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좀 수수께끼 같은 책 그 종교적인 건데 그런 그것이 뭐가 있냐면은 그 동양에서는 그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신비로우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놓고 또 하나는 또 선어록 이 선어록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주역과 그 다음에 이제 선도라고 하는 그 도도 그 책이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도장경도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서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서장불교라고 그랬어요. 후기 불교 이제 불교의 대승을 넘어서 후기 불교로 해서 서장불교가 이게 또 어려운 책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티베트에서 티베트 불교 중에서 하나인 그 달라이라마 6세도 달라이라마 14대죠. 이분도 역시 그 서장불교 속에 있는 까큐파 계통의 아마 그, 그 수장이죠, 이분이.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 이제 이번에는 그 서장불교에 대해서 워낙 이제 한국이고 전 세계에 많이 전파돼 있지만 이 작자인 야율대석이라는 분이 이제 많은 그 외국 책, 티베트 가서 공부하거나 연구했던 많은 외국 학자들의 그 서적을 많이 탐독을 하시고 또 많은 티베트 불교의 그 도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르치는 그 티베트 불교 철학을 그거를 자세히 연구를 해가지고 일종의 비판적인 성격의 그 책이죠. 이 책을 쓴 거죠. 이 야율 대석이라는 분이. 그러나 이분이 개인적인 것보다 다 근거가 있는 데서 다 추려서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만 이 소장불교의 그 수행에 관한 그 비밀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 수행에 또 도움이 되죠. 무조건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서장불교야말로 저도 이제 서장불교의 탄트라 불교하고 선도하고도 쌍수파하고도 긴밀히 연결이 돼 있고 선어록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이게 청정파적인 쌍수파거든요. 그 선어록이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쌍수적인 개념이 그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적인 탄트라거든요. 이 선어록이. 그리고 선어록하고 티베트 불교가 지금 맨 마지막으로 지금 발전돼 있는 건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다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수행에서. 주역도 마찬가지고요. 주역도 전부 그 탄트라적인 그 내용이 음양 이론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 이 네 가지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도 우리에게 이제 그런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서장문화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페이지 수도 이것이 한 70페이지 정도 돼요.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70페이지가 한 8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저 해석을 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서문을 한번 그 야율대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서문을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 감이 잡히겠죠. 본서는 이 책은 야율대석이라고 하는 선생이 이 말이죠. 그 선생이 대륙 중국의 신랑랑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죠. 신랑망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계속해서 글을 올려서 더 글을 올린 거죠. 그렇게 같은 계열의 문장이죠. 같은 계열의 문장을 계속 이 서장문화담에 관한 책을 계속 올린 거죠. 올린 것인데 이건 잘못됐네. 주요 내용이죠. 주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이 말이죠. 중요한 내용은 뭘 설명을 논술을 했냐면은 서장 문화에 관한 티베트 문화에 관한 것을 논술했다는 거죠. 이 서장 문화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은 본래 뭐에 속했냐면 중국에 지금 간체자를 쓰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다 번체로 바뀐 거거든요. 바꿔놓은 건데 횡배한 문장이다 그랬으니까는 글이 이렇게 한문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글로 이렇게 횡배해서 썼던 글이에요. 원래는 그게 써있던 글이. 그리고 또 뭘 사용을 했냐면 영국식 그 표점 부호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글을 썼다는 거죠. 문장 부호나 구두점 그런 기호를 갖다가 사용해서 이제 책을 쓴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본서는 이미 수차 여러 번 말이죠. 당했다 입었다는 거죠. 뭐냐면 다른 단체에서 여러 다른 단체에서 휘집 이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 말이죠. 어휘들 문장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음을 당했다는 거죠. 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다 그걸 해서 이제 묶어서 다 이렇게 돌려서 보태는 거죠. 그래서 인쇄해서 발행이 됐는데 그 대만이나 아니면 중국 대륙에 다 유통이 돼 있다는 거죠. 다 이게 다 흘러가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책이 인기가 좋은 거죠. 세상 사람의 그를 아주 그냥 깜짝 놀라게 한 내용들이 티베트 불교의 비밀을 그냥 폭로한 그것이 돼버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많아서 유통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익을 줬다는 거죠. 뭐냐면 많은 수학 배우는 사람 수행해서 배우는 사람 뭐냐면 장전불교를 서장불교죠. 장전불교를 수학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허다한 이익을 주었다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본래 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 말이죠. 일찍이 획득했다는 거죠. 뭐냐면 그 밖에 그 단체들이 그 어휘들 그 문장들을 모아가지고 그 인쇄해서 발행한 이 설을 그 이제 가지게 됐다, 획득하게 됐는데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비록 또한 뜻을 가지고 이 말이죠. 요의 뜻을 두고 이 말이네요. 뜻을 두고 그 D를 따라 요거는 근지는 D를 따라서 또 계속 인쇄 발행했다는 거죠. 인쇄 발행해가지고 요거는 의지했다는 거죠. 뭐냐면 장전 불교를 그 신앙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이익에 이제 의지했다는 거네요. 계속 그 뒤이어서 또 발행이 돼가지고 장전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이제 주었다 이 말이겠네요. 그러나 때문에 뭐냐 하면
일찍이 획득하지 못했다지는 얻지 못했다는 거죠. 뭐냐면 이 책의 저자인 야율대석 선생의 수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권한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인쇄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일찍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인쇄해서 발행하지는 못했었다는 거죠. 예. 그 야율대석 선생도 책으로 출판한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올린 글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걸 감안하셔서 그래서 요즘에 근래에 이미 그 망랑상 인터넷을 따라서 이 말이죠. 얻었다는 거죠. 다 뭐냐면 야율대석 선생의 일찍이 그 망랑 컴퓨터 그 사이트 상에로 공개 숙권하는 것을 얻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 인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제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써 면비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무료로 이 말이겠네요. 그 결집했다는 거죠. 그걸 문장을 모아가지고 그 문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출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 본래 시작했다는 거예요. 착수를 시작했다. 편배라고 하는 건 이제 편성하고 편집하는 거죠. 문장을 순서 정하고 해서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요게 본래 착수 요 문장을 다 만들고 이렇게 구성하는 걸 시작할 때 존중했다는 거죠. 이 작자인 야율대석이라는 사람이 원래 저술한 원래 저술한 의도를 완전히 거기 간직하게끔 그냥 멋대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작자의 의도가 있는 거. 그래서 원래 문자를 완전히 그대로 싣는 것에 대한 그 전제 하에서 이제 그 작자의 그 뜻을 존중해서 이뤄서 편배했다는 거예요. 방면적 그런 개변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책을 만들려면 그 문장들을 또 다듬어 가지고 순서고 뭐고 다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 작자의 의도를 그대로 거기다 실었다는 거죠. 가감을 안 하고 그런 말이네요. 그래서 장차 무엇 하려고 한다. 원문은 뭘 사용했냐면 간체자. 지금 중국에서 쓰는 간체자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다 번체를 쓰는데 간체자를 바꿔서 이 정체자로 되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번체죠. 고전 한문이죠. 정체자로 바꿔서 그래야 대만 사람들 본다니까. 그리고 장차 그 횡배한 문자를 이 말이죠. 이렇게 그냥 한문을 내리 써간 이걸 갖다가 직배가 되게끔 고쳤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지금 이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장차 영국식인 표점을 바꿔서 중국식으로 했다는 거죠. 영국식인 그 표점 방법을 중국식으로 했고, 그리고 서원 기년은 아라비아 그 숫자로를 바꿔서 그 중국문으로 하게 했다는 거죠. 아라비아 숫자를. 그래서 그 글 가운데는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거죠. 타자 치는데 그 잘못 착오가 있거나 혹은 간체자가 그 안에 있고 혹은 정체자가 그 서로 바꿔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생겨난 그 착오 다른 글자로 바뀐 착오를 다 교정을 이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체로 돼 있는 걸 이제 번체로 바꾸다 보니까 한글 사이트에서 그냥 바꾸면은 그게 다 바뀌질 않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교정을 해가지고 다 번체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므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죠. 야율대석 선생에게 이 말이죠. 그 연결을
할 수가 없는 때문에 이 말이죠. 서로 그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성명을 했는데 인터넷상으로 하겠다 한 거겠죠. 감사하다는 거. 야율대석의 그 선생의 자비에 허락을 해주셔서 한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능히 장전불교를 수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널리 모두 큰 이익을 얻게 하였다. 그러니 그 공덕은 광대무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야율대석 선생의 그 자비를 통해서 이게 널리 퍼졌기 때문에 공덕이 무량하다. 예. 이 야율대석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깊이 이 서장불교에 대해서 그 깊이 있는 면모를 그 수행 방법의 그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20세기) 이전에 1000년 전에 그 1000년이나 된 서장 문화죠. 티베트 문화죠. 곧 이것이 서장의 밀종이죠. 서장 밀종이 서장의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 밀종이 통치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그 라마들이 서장을 밀종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다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다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20세기 이전의 서장은 전 국민이 티베트 국민이 신앙하는 장전불교를 신앙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20세기 이전에는 그 서장에는 티벳은 전 인민이 백성이 다 장전불교를 신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불법에 대한 정보에 대한 그 유통의 관도라고 하는 걸 이제 뭐 휘발유 같은 거, 뭐 원유 같은 거를 큰 땅에다가 관을 해서 그 관 속으로 흐르게 하잖아요. 요거는 관도는 이제 그 길이죠. 도관이나 파이프, 큰 파이프 이런 데인데 그게 유통 관도가 아울러 창통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막힘없이 그냥 막 이렇게 잘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교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는 장전불교의 백성들은 그것만을 알았던 거죠. 그것만 믿었으니까. 근데 전 세계가 뭐 장전불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있었다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합의란 우민 정책이죠. 백성을 어리석게 만든 정책과 더불어 백성들이 오도를 당한 그런 상황하에 있었다는 거죠. 정교화가 합의를 되고 그 우민정책하고 그 잘못된 정보로 백성들을 그 오도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세대대의 밀종의 그 법왕, 달라이라마나 뭐 임금된 이런 법왕들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뭘 당했냐? 라마들의 그 스님들한테 세뇌를 당했다 이 말이죠. 세뇌를 당하고 다음에 공포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량한 그 동포들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서장밀종에 이 말이에요. 그 법으로 정한 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일생 동안 이제 서장 백성들은 옷도 절약하고 음식도 줄였다, 적게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 적게 먹고 거의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 남은 거 적게 먹고 옷도 그냥 안 사고 이래갖고 남은 그걸 갖다가 그 법왕에게 공양했다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공양을 했는데 법왕하고 그 라마들 스님들하고 아울러 그 사원에다가 또 갖다 바친 거죠. 그래서 공양을 해가지고 얻은 것은 오히려 단지 뭘 얻었냐면 인도교의 그 외도법, 인도교도 전부 탄트라파니 그 인도의 그 탄트라 밀교가 이제 티베트로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배운 게 얻은 게 다 그거라는 거죠. 인도교적 그 외도법이 티베트로 들어가서 이게 발전한 거니까 불교하고 합해져 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불법의 그 참다운 증명, 실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지금 티베트 불교가. 그래서 진정한 불법을 실증한다는 그 대만의 서평실이라고 하는 분이 이 광밀, 미친 밀교와 참된 밀교, 광밀과 진밀이라고 하는 책을 두꺼운 책을 5권이나 써갖고 이제 옛날에 인터넷에 배포해서 저도 책도 사가지고 한번 훑어본 적이 있는데요. 완전히 이거는 그 불교의 오리지널 사상을 전부 탄트라 밀교로 그대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 대만의 서평실은 아주 그냥 극도로 이 탄트라 밀교, 서장 불교를 반대해요. 그 대만이 아주 이 티베트 불교가 왕성하거든요. 그러나 21세기가 이제 시작하니까 이 불법의 정보가 유통되는 게 금방금방 유통돼서 계속 빨라졌다는 거죠. 뭐 인터넷으로도 하고 뭐 전 세계가 빨라져가지고 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가까워져 가지고 멀지 않다는 거죠. 그, 이를 깨네요. 멀리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빨라서 먼 것이 없다는 거죠. 이르는데 빨리 이른다는 거죠. 이 세상이 빨라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장의 그 민중들이 생활 및 문화 수평 수준이 보편적이 됐다는 거죠. 그래 보편적으로 이제 높아졌다는 거죠. 정보가 빨라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서장 불교만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문화 수준하고 이제 지식이 종교적인 수준이 그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도 또한 교육을 보급하는 그 원인으로 해서 크게 또 재승이 됐다 이 말이네요. 높아졌다는 거죠. 불법에 대한 직연도 그 수준의 그 세력이 반드시 그러한 문화 수준하고 그런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다 올라갔다는 거죠. 서장 불교의 그만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정보를 얻게 돼서 다 정보가 올라갔다는 거죠.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다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에 그 정치와 종교가 합이라서 어리석은 국민을 만드는 정책하에 그 희생되는 그런 것이 다시는 안 되게 되었다는 거죠. 다 이게 번역은 조금 매끄럽지는 않아도 의미는 다 와 닿잖아요. 뭐 어려운 말들이 아니니까. 또한 티베트의 그 교통이 옛날엔 가기도 힘들었어요. 대폭 개선된 때문에 이 말이죠. 교통이 개선된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는 그 쾌속하게 발전하게 약이 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이 발전하니까 이제 경제도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이끌어졌을 것이다 이 말이죠. 티베트 민중들이 그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법의 그 참된 뜻을 추구해서 그 더욱더
지혜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기,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멀리 떠났다는 거죠. 뭐냐면 지나온 그 라마들의 그 미신 숭배하는 것을 에 대하여 이 말이죠. 점점 벌어지고 떠나오고 그 어디로 방향을 잡아 가게 되냐면 사실이면서 진상한 시대로 사실이며 진상한 것을 탐색하는 시대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진실을 바로 아는 참된 모습을 찾는 그런 시대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야율대석 선생의 이러한 그 저작은, 이런 책은 가히 말할 수 있다. 뭐라고? 수순인연, 그 인연을 때맞춰 따라가지고 이 책이 세상에 나왔음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장차 이 책이 인쇄돼서 나와가지고 일체 공양했잖아요. 그 일체의 모든 그 이미 거쳐서 받은 그 수확한 그 장전불교의 그 벗들이죠. 친구들에게 이제 다 공양한다. 이 책을 무료로 다 배포한다. 이렇게 지금 그 서문에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이 말이죠. 첫째 말했다는 거죠. 뭐냐면 달라이라마, 여기 달라이라마예요. 달라이라마의 그 6세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창안가착이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우리 그 한문 읽듯이 하면은 이제 창안가착 그랬어요. 뭐 근데 그 중국말로 하면 뭐 장충가설, 청충가설 이렇게 읽는데 우리 말로 그냥 창앙, 중앙할 때 창안가착 일사에 대한 서문. 그런데 요 일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서문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장문화 다음에 1번 첫 번째는 무술에 대해서, 우리도 무당 분들이 다 이렇게 재지내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이거 무술이라는 게 있어요. 무속 신앙의 그 기술, 그거를 이용해서 그것을 정치 수단으로 그 삼았다는 거죠. 이 라마들이 그런 무술을 해서 적들을 갖다가 뭐 영적으로 다 죽이거나 해치거나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이제 증거하고 이제 다 뽑아서 책에서 뽑아서 이제 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진라마라고, 이건 지금의 이제 지금 달라이라마 14대죠 이분이. 첸친라마 그랬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이제 좀 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이라마가 지금 전 세계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니면서 이 티베트 불교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면에 이 달라이라마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수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세상에 모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실려져 있어요. 그것도 뭐 이 야율대석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티베트에 간 외국 학자들이나 외국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네들이 다 접촉하고 그래가지고 겪은 걸 또 책으로 다 써낸 게 많거든요. 이제 그 책을 이 야율대석이 다 찾아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서 이제 그런 데서 발췌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달라이라마가 말한 것 그대로 이제 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에 없는 정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티베트 불교의 그 금강승이라고 하는 거. 이 금강승에 대해서, 이 금강승의 그 수행의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요 카알라시에서, 이건 이게 지명 카알라스 수미산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요. 거기서 이제 설법이 널리 퍼진다 이 말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봐야 알겠네요. 그 다음에 선양문화가 음양이론이 중요해요. 지금 저희가 서유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부 이 음양을 떠나서는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본체만 잔뜩 얘기하면 뭐래요? 현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 몸뚱아리가 음양으로 이루어졌고 현실하고 연결된 건데 뭐 맨날 본체만 얘기하면 뭐하나요? 본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이 몸뚱아리도 건강하고 이렇게 변화돼야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음양 이론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신술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체음술이 상하로 돼 있네요. 여성의 음기를 캐는 기술이죠. 이건 탄트라를 통해서 이제 그 탄트라 섹스라고 그러잖아요. 여성이 이제 필요한 거죠. 수행하는데. 그 티베트 불교도 종류가 많아요. 선도도 종류가 많은 쌍수파, 뭐 독수파, 청정파 뭐 많듯이 티베트도 그 파도 많고 수행법이 많이 다르지만 그 기본에 있어서는 다 맥락이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째에서는 그 시륜 대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옛날에 훑어본 기억으로는 요 시륜경이라는 게 있어요. 시륜경. 요 시륜경은 이 일반 세상에는 없는 책이에요. 이거는 그 라마들 집단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그 자기네들만 이 책을 가지고 비밀리에 가지고 공부하는 책인데 아마 이 책을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저자가 또 아마 구했겠죠. 그 시륜 대법에 대해서 그 안에는 이 시륜경 안에는 수행법이고 뭐고 시간의 수레바퀴에 관한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륜경 이전에는 해바지라 탄트라나 그 다음에 구야자마자 탄트라 비밀 집회 같은 책이 대표적인 책이었거든요. 그게 거의 주류를 이룬 수행법에서 많은 주석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시륜경이죠. 그걸 더 정치하게 해가지고 더 발전시킨 게 시륜경인데 시륜경 안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지금 이제 티베트 불교가 이제 불교가 나중에는 회교 아라비아 회교하고 전쟁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륜대법이라고 하는 그 수행 방법에서 이게 14단계인가 뭐 16단계까지 그 단계가 있는데 7급 단계의 그 저층 단계의 관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수행 방법이죠. 관정식. 그리고 시륜대법에서 이제 4급까지 올라가는 비밀 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륜대법 4급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권정이네요. 4급 단계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관정식이죠. 이게 다 수행 방법들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의 불기적 장족 여인에 대해서 요건 뭔 표현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샴발라죠. 샴발라라고 하는 샴발라에 대한 비밀이 상편이 있고 하편이 있네요. 샴발라가 티베트 포탈라궁 아래 지하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세계 샴발라. 우리나라에도 샴발라에 그 갔다 온 분을 만나고 뭐 이런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제적이라고 그래요. 실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자님 같은 분이나 뭐 달마대사가 다 그런 샴발라 그쪽으로 가신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16번째는 단성의 원칙이라고 그랬네요. 성단을 만드는. 그 다음에 17번째는 14세 달라이라마 지금 텐친라마 이분이 시륜경에 있는 것을 수련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는 거죠. 어떤 수행을 했는가. 그러니까 그건 다 비밀이죠. 일체 비밀로 하는 거고. 지금 달라이 라마들의 그 수호신이 또 있고요. 달라이 라마와 마원 창광 그 아사하라 쇼크라고 이게 돼 있는데 옛날에 그 일본에 오음진리교가 있었어요. 그 교주가 아사하라 쇼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이 라마를 아사하라 쇼크가 만나기도 하고 뭐 해서 이 사람이 그냥 약을 지하철에다가 독약을 풀고 뭐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웅천 사건 상하로 돼 있는데 요거는
현재 달라이라마가 관계된 어떤 안 좋은 사건을 그 비밀을 이제 누설한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공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옮겨 볼까 해요. 1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